미국 깜짝 한국 이건 또 언제 개발했나? KF-21 괴물 미사일 내부 무장 공개. 3초에 한 발. 초당 25피트 미친 속도.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그 전투 능력과 기술력에 많은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약 500km의 비행 사거리를 자랑하며 목표물에 대해 3m 이내의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밀 타격 능력 덕분에 타우러스는 적 방공망에서 안전한 후방 지역에서 발사되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약 260발이 전력화되었으며 시속 1163km의 속도로 비행하여 서울 인근에서 발사 시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며 다양한 항법 장치를 갖춤으로써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타우러스는 한 발 한 발이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를 축적해 모든 F-15K 조종사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타우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전략적 준비성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 타우러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설계 및 기능, 전투에 대한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군사 전략에서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타우러스의 설계 및 기초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우러스는 무게 약 1400kg, 길이 5.1m의 대형 미사일로 방사 높이 30에서 40m의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여 적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우수한 첨단 기술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무기로 설계되어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타우러스의 독창적인 항법 시스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군용 GPS뿐만 아니라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으로 구성된 3중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하나의 시스템이 교란을 받아도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전파 교란 공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장합니다. 셋째로, 한국 공군의 장비적 측면에서 타우러스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이며 한국의 공군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타우러스 K이라는 개량형이 개발 중이며 이는 기존 모델보다 더 가볍고 짧아져 다양한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타우러스의 전술적 응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은 즉각적인 반격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기와의 통합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한국 공군은 여러 전투기를 통해 타우러스를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공격 징후를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타우러스 운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함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전략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과 기술 결합을 통해 타우러스는 한국 공군의 중요한 전략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언론 종전 없이 번영하는 한국. 우크라 해법될 수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전 종전을 위한 방법론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영국 더 타임즈가 칼럼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더 타임즈의 로저 보이스 외교 에디터는 칼럼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도 번영하고 있으며 안보 협정과 번성하는 방위 산업 덕분에 적대적 이웃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보이스 에디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은 요원한 만큼 우크라이나가 단지 영토 일부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의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국 상황이 서방에 지정학적 교훈을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보이스 에디터는 외국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전자중공업에 여전히 투자한다면서 이런 신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3만 명 주한 미군으로부터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며 번성하는 방위산업이 명백한 공격 징후 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억지 전략을 뒷받침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의 문제로 여기고 유럽이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유럽과 달리 트럼프의 불만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모델은 공식적인 종전 없이도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으로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서방은 새로운 기적의 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송재익 칼럼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원 분석 요원 보내야 하는 이유.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우크라이나는 국가총력전으로 전쟁 중이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공격한 지 11월 19일로 1000일을 맞이했다. 내년 2월이면 3년째다.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의 장비포탄 등 무기체계만을 지원하다가 최근 1만 2천여 명의 폭풍군단, 특수작전부대 등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일부는 전투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제기되면서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한반도 여건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과 지뢰 제거 장비 등 방어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였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만을 지원하면서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 규모의 병력 파병과 주요 장성마저 참전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서방 국가들에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하여 전원 분석을 위해 참관 요원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1992년 우크라이나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무관이 있지만 파병된 북한군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전원분석 요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 폭풍군단 특수작전부대가 파병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혈맹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는 핵, 미사일 무기 고도화 및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한국도 베트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부족한 무기체계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둘째,
한국군은 유2오 전쟁, 베트남 전쟁 경험자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즉, 전쟁 경험자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 수뇌부와 야전부대 역시 전사와 훈련으로 간접 경험을 한 지휘관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으로 침략 전쟁이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참전하는 상황의 미래전쟁 양상 및 북한군의 전술, 나아가 러시아의 무기체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전투부대 파병이 아닌 전훈분석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셋째, 남의 나라 전쟁의 관전무관으로 파견한 사례는 미국 남북전쟁 시 4년간의 전쟁에서 전반전을 남부연합이 주도권을 잡자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군에 파견하여 전쟁 추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러 1전쟁 시에는 미국, 영국, 독일이 파견하였다. 특히 독일군은 막스 호프만 대위를 파견하여 그 경험으로 제1차 세계대전 시 탄넨베르크 섬멸전을 계획한 바 있다. 넷째, 현재 우리 군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UN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로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등을 보내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으로 자이툰 부대를 창설하여 이라크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의료지원, 재건지원 위주로 하다 보니 미국에 불만이 있었으며 이라크전 종전 후 재건사업에 크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하여 전훈분석단, 전훈분석반, 참관단 아니면 전훈분석 전문 요원을 파견하여 북한군의 참전 동향을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국방부가 안 보낸다면 국회에서 등 떠밀어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